54페이지의 네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예제를 먼저 불러오시겠습니다.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어서 예제를 먼저 불러올게요. 자, 이제는요 이거 한 가지만 불러오실 겁니다. 실습 4번의 예제를 먼저 불러오실 거고요. 자, 이 이미지를 잘 보면 여기에 곰돌이 인형이 카트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 왼쪽 아랫부분에다가 현재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쁜 이미지 형태 한 가지를 만들어 볼 계획인데, 완성이 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박스 한 가지가 보이고 있죠. 이 박스에 보시면 50%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요. 이 박스가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기 위한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먼저 알아본다면, 저희가 어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의 사각형 도형이라고 하죠. 쉐입이라는 툴을 이용해 볼 계획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툴의 내용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검정색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 하위 메뉴가 보이고, 그 하위 메뉴에는요 첫 번째 사각형 도형입니까? 아니면은 둥근 사각형입니까? 원입니까? 다각형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형을 가져옵니까의 커스텀 쉐입까지 어저께 잠깐 본 바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 중에서요 사각형 툴 한 가지를 먼저 이용해 볼 것이고요. 툴은 사각형 도형을 쓰겠다 선택하신 다음에 먼저 가운데 보시면 현재 네모로 요렇게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요렇게 있는 거 하나, 요렇게 있는 거 하나, 세 가지 형태의 지금 네모 박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 가운데 제 앞면에 보이는 박스 한 가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요렇게 네모 상자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만든 네모 상자는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왼쪽 위에 보시면 필이라고 있을 겁니다. 면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트로크는 테두리 색깔을 말하는 것이겠죠. 면 색깔의 필을 이용해 주어서 클릭을 누르시면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단내에 있는 색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색상이고요. 나만의 색을 가져오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컬러 피커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저는 빨강색으로 가져올게요. 빨강색입니다. 자, 한 가지의 네모가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에 네모가 두 개 더 있어야겠죠. 상단 쪽에 올라온 이런 모양의 네모 하나 있어야 되고요. 옆면 오른쪽에 이런 모양 네모가 또 한 개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네모를 만들기 위해서 매번 도형의 쉐입 툴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실수로 이런 작업을 해본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 만들어진 레이어를 또 하나 복사하고 같은 걸 복사할 때 있었습니다. 가장 손쉽게 이용된 복사는 뭘까요? 컨트롤 J였을 거예요. 한 개는 컨트롤 J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레이어 중에서 빨간색 네모 도형이 있었던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J를 콩 누르시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매번 컨트롤 J 누를 것이냐는 아니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실수하다가 생겼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레이어를 살짝 아랫방향으로 끌어보세요. 복사가 되죠. 그쵸? 또는 자 보세요. 요 가장 위에 있는 네모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V 눌러보시면 뭘까요? 이동 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끌어볼게요. 이렇게 해요. 다른 데로 위치해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됐죠? 그런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레이어 창으로 오지 마시고요. 요 자리에서 그냥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끌기에 놓으시면 바로 또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포토샵에서의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끌기 하면 무엇이다?
복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굳이 뭐 4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개는 지울게요. 네모상자 한 개는 지우겠습니다. 빨간 네모상자는 다 3개만 두도록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있는 상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가 누군지 참 헷갈려요. 다 같은 거다 보니까. 그쵸? 구분하는 방법 제가 어저께 소개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살짝 이동해 보시면 얘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오른쪽에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꿔주면 좀 더 인식이 쉽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여기 글자 있죠? 글자 있는 곳에 와서 더블 클릭을 따당 눌러보세요. 글자에다가. 그럼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 되죠? 이 상태에서 앞면 엔터. 다음 두 번째에 있었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서 위쪽에 올려놓으세요. 위쪽에. 두 번째 레이어는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름 부위를 레이어의 이름 부위를 더블 클릭해서 윗면 엔터. 나머지 세 번째 있는 것은 오른쪽에 가져올게요. 옆면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레이어에 대한 구분을 잘 지을 수 있겠죠. 혹시 잘 안 되시면 한글이 안 찍히니까 숫자 1, 2, 3으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네요. 자, 앞면 선택한 다음에 이 모양을 그대로 쓰겠다. 뭐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윗면을 선택해 보세요. 윗면. 윗면은 모양이 어때야 합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게요. 윗면 레이어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T 살짝 납작봉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당겨오고 이렇게 틀어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요거예요. 이 앵커점. 가운데의 앵커점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만들어지죠. 그쵸? 다음에 완료해 놓으세요. 다음 옆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옆면 컨트롤 T 눌러서 이번에 얘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앵커 보이시죠? 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모양이 대충 나오죠? 자, 만드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아셨죠? 이제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경우는요. 정육면체를 그대로 만들었던 모양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내에서 우리가 그 그래픽이나 시각 디자인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 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물체를 보고 있는 투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3소점, 2소점, 1소점 세 가지 형태 있거든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3소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내가 여기에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끝점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틀어져 보이는 거죠. 해서 첫 번째 보는 이 앞면 있죠. 앞면. 앞면을 살짝 틀어볼 건데요.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틀어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면을 누르고 난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여기를 조금 내려 볼게요. 조금만. 살짝 틀어져 보이겠죠.
됐죠? 완료했으면 엔터. 요 모양입니다. 이제 나머지 윗면과 오른면을요 여기 맞추는 거예요. 해서 여기 윗면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맞춰볼게요. 자, 먼저 얘부터 맞추겠습니다. 얘부터 갖고 내려와서 맞추고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요 점을 이용할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이용해 주어서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녀석을 틀면 되겠죠. 컨트롤 키입니다. 맞췄습니까? 한 다음에 이 녀석은 색깔을 좀 다르게 넣어주겠습니다. 엔터 키를 완료 짓고 난 다음에 이 윗면에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상단에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요? 도형 툴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형 툴을 누르시고 색상의 필 단추를 가지고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 단추 눌러서 컬러 피커를 누르시면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완성되었으면 옆면 만들어 볼게요. 옆면도 먼저 컨트롤 T 해 주어서 이 점을 먼저 맞춰야겠죠? 맞추고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 오른쪽 앵커점을 여기점에 맞추시는 거죠. 이렇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줘야죠. 살짝 뭔가 비어 보이는 곳이 있죠? 그건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료되었으면 엔터. 그리고 색상을 아까 마찬가지로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삼소점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면체죠, 육면체. 자, 이제 왼쪽에 타입 툴을 눌러서 콩 찍은 다음에 50 엔터 퍼센트 했다면 이 글자 완료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라고요? 이동 툴을 눌러주시던지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시던지 둘 중에 한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완료 지어주세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요 녀석의 글자가 지금 보니까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가 가운데로 정렬이 안 돼 있지요. 이 가운데 정렬은 어디 있느냐? 자, 이 왼쪽에 여러분들 타입 툴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옵션 바를 보시면 정렬된 사항이 여기에 있어요. 많이 보신 모양이죠? 그냥 가운데를 누르시던지 혹여 이것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상단에 캐릭터라는 패널 창 오른쪽에 패러그래프 창이 있을 겁니다.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패널 창을 눌러보시면 또한 정렬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두 줄로 되어 있는 글씨를 가운데로 정렬하시면은 두 개 글씨 가운데 몰아오죠. 됐죠? 그 다음 색깔은 흰색을 그대로 쓸 것인데 제 거 보면요 이 줄과 다음 줄 사이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글자에서의 여러 줄을 생성 시 줄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단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창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이게 뭐였죠 우리요? 자간. 한 글자 한 글자의 간격이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 줄간, 행간이라고 합니다. 줄간격이죠. 눌러서 현재 자동이 오토인데 한번 눌러보죠. 10포인트 눌러보시고요. 너무 가까워요. 다시 눌려서 16포인트 가보시고요. 좀 줄여볼까요? 14포인트. 예, 전 14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행 간격을 변경한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글자체를 골라 오시면 좋겠고요. 다 정리했다 라고 하시면 이동 툴에 의해서 요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동 툴로 가지고 왔는데 이 글자에서 왜 위가 잘렸을까요? 제 거에서. 한번 이유를 한번 봐주실래요? 왜 글자가 요면에서는 잘 보이는데 왜 이면은 가려서 안 보일까요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레이어 순서 때문이겠죠. 제 레이어의 글자 50%인 글씨는요, 얘보다는 위에 있지만 얘들보다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뒤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디 있으면 될까요? 이 레이어를 제일 마지막 위로 올리면 되겠죠. 꼭대기로요. 그 다음 뒷배경에 있는 육면체는 기울어 있는데 내 글자는 똑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도 컨트롤 T 눌러서 이 각도에 맞추어서 얘도 이렇게 틀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누구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점을 아래쪽으로 좀만 당기든지 아니면 요 점을 위로 올리든지 하시면 이렇게 틀어지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 음수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레이어가 이용되었을까요? 4개의 레이어가 이용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하나 더 올 거랍니다. 그럼 어떤 식일까요? 4개를 다 복사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박스로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4개의 레이어를 한 개의 박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에서부터 이 빨간 상자에 이용되는 4개의 레이어 있죠? 연속되게 4개를 지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것을 클릭한 다음에 연속되게 4개를 선택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와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해보세요. 이를요. 다시 한번 제일 위에 클릭,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박스 마지막을 클릭하시면 연속된 4개가 선택이 되어지죠. 됐습니까? 네. 됐으면 이 상태에서 얘를 그룹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룹의 앞글자 뭡니까? G, 컨트롤 G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박스에 묶인 거예요. 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여기 그룹 1 적혀있는 거 왼쪽에 화살표 있죠? 얘를 클릭해보시면 펼쳐볼 수 있어요. 누르면 닫기 합니다. 관리가 용이해진 거죠. 이제는 아까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박스 한 개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레이어를 복사해야 했지만 지금 뭘까요? 이 그룹 한 개만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룹 1번을 누르신 다음에 복사할까요? 컨트롤 J 하면은 통째로 복사했어요. 자, 왼쪽에 이동 선택을 누르세요. 이동을 선택하세요. 이동. 그 다음에 복사했던 그룹 1 카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기 해보시면요. 통째로 복사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관리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거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와야 될 이 박스는 바로 오른쪽에 붙는 거는 별로다. 나는 좀 작게 하고 싶었다 하시면요. 원래 이 그룹 안에 4개의 레이어를 다 줄여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박스 있죠? 카피가 되었던 이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컨트롤 T 눌러보세요. 한꺼번에 줄일 수 있어요. 관리가 용이하죠. 또 복사해볼까요? Alt를 누른 이번엔 여기서 컨트롤 J잖아요. 컨트롤 J. 그쵸? 컨트롤 J 말고요. 뭐 있었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기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한 상자를 다 선택했으니까요. 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작게도 해보고 회전도 시켜보고 이렇게요. 자, 완성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레이어 창을요. 한번 쫙 펼쳐볼게요. 다 펼쳐보시면 모양이 나와요. 다 똑같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단지 관리를 어차피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묶어서 관리한 차원에서 그룹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래픽을 이제 수행할 줄 알아서 이것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 중이었다 보겠습니다. 이런 레이어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수백 개 나올 거예요, 아마요. 수십 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레이어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 레이어가 어디에 있지,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 굉장히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 관리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여기에 있는 박스끼리 묶여 있구나, 여기에 끼리 묶여 있구나, 이게 또 묶어 있는 거구나, 연관성이 있는 레이어끼리 묶어서 관리하시면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과 이름들이 지정되었던 레이어들을 그룹핑해 주어서 관리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나왔던 이 3가지의 레이어를 다 닫기 해보세요. 이렇게 보실래요? 레이어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닫기에서요. 자, 그룹 1번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더블 클릭을 빠방 눌러주어서 큰 상자 엔터. 지금 한글 안 나오니까 뭐 1 하시면 됩니다. 한글이 안 나오시니까. 다음에 오른쪽에 중간 상자 있었을 거예요. 중간 상자에다가는 이름을 오른쪽 중간 상자 이렇게 누가 봐도 인식하기 쉽게끔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에 있는 그룹 1 카피 2 되어 있는 것은요, 위쪽 작은 상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정리해 보세요. 최종 마지막으로 현재 이 이미지에서는요, 상자들 이외에 여기에 뭐 곰돌이, 여기에 뭐 다른 뭐 글자 레이어 많았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자들도 사실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룹으로 묶여 있지만 또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클릭해 놓으시고요. 마지막 큰 상자까지를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지막 상자의 큰 상자만 클릭해 보시면 또 3개가 묶여요. 선택돼요. 선택. 자, 이미 그룹이 되어져 있는 레이어를 다시 또 그룹합니다. 컨트롤 G.
한 다음에 그룹 1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넣을게요. 상자 3개. 한 개밖에 지금 없어요. 레이어는요. 하지만 상자 3개라고 이름 적혀있는 이 레이어를 열기 하시면 그룹이 3개가 또 있을 거고요. 그룹 3개가 있는 것에서의 한 개의 또 그룹을 열면 그 안에 레이어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레이어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해볼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림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이 오른쪽 상자 있잖아요. 그쵸? 오른쪽 상자의 그룹을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주죠. 한 다음에 오른쪽 상자 그룹을 펼쳐 주신 다음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 한 개를 생성해 볼게요. 어디에 썼죠? 레이어 패널 상자의 휴지통 바로 왼쪽에 있어요. 휴지통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새 레이어, 빈 레이어 생성 단추입니다. 얘를 쿡 눌러주면 아무것도 없는 체스판 형태의 빈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자, 그림자를 만드는 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림자 만들까요? 아까 우리 만들어왔던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어요. 안 좋을 때만 뭐냐면 이 그림자가 이 모양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모양만 따라옵니다. 나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모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부득이하게 레이어 스타일로 만들었던 그림자를 분리해 주어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그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로 분리를 지어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이걸로 할까요?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우리 마크 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마크 툴 중에서의 동그라미 마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 다음에 여러분 그림자는요 선명한 것도 있지만 뿌옇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완성한 이 그림은 지금 그림자가 뿌연가요? 아니면 선명한가요? 뿌였습니다. 그쵸? feather라고 하는 값을 지정해 볼 거예요. feather의 값을 한 20 지정해 볼게요. 이 값은 현재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형태의 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만든 것보다 좀 작아 보일 거예요. 그쵸? 왜 그럴까요? feather라고 하는 겉주변이 뿌옇게 됐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림자를 검정색으로 쓸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색상 창에서 전경색과 배경색, 전경색이란 앞에 있는 색깔을 전경색, 뒤에 있는 색깔을 배경색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데 이 색깔 운영법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 왼쪽 아래에 조금 여러분들 검정 하얀 보이잖아요. 이 기본색이에요. 내가 어떤 색상을 선택했건 이 단추 누르면요 검정과 흰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경색이 검정이에요. 두 번째, 배경색이 흰색입니다. 두 개 색깔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 전환 단추인 오른쪽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볼까요? 바뀝니다. 색이. 그쵸? 바뀌고 있죠? 지금 만약에 전경색을 이런 색을 썼습니다. 배경색을 이런 색이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한데 하다 보니까 검정과 흰색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얘를 눌러서 골라오지 마시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기본색의 검정 흰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방에.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검정색을 전경색에 두세요. 그런 다음에
자, 지금 보세요. 어느 레이어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에다가 어느 만큼을 깜빡이는 만큼을 뭐 할 겁니까? 검정 색깔을 채울 겁니다. 이때 채우기 할 때에 툴이 있긴 한데요. 거의 이용하시는 거는 불편할 겁니다. 하나의 단축키를 더 외우세요. 지금 색깔이 전경색이 있고 배경색이 있잖아요. 전경 색깔을 채우고 싶을 때에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배경 색깔을 채우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두 번 누르시는 거예요. 두 번. 그러면 자, 전경색이 검정색이니까 Alt 델리트를 두 번 누르시면 된다면서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요 레이어,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깜빡이는 부분만큼 요 검정색의 전경색을 채우겠습니다. Alt 델리트를 빡빡 들어가죠. 저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Z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점 돌아왔어요. 혹시 작업을 더 진행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Alt Z로 전전전전 가시면 됩니다. 나는 배경색의 흰색을 채워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를 빵빵 이렇게 해요. 하지만 우린 지금 뭘 넣어줄 것입니까? 검정을 넣을 거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Alt 델리트를 채우세요. 그럼 겉주변이 뿌연 형태의 검정색이 나오죠. 이 뿌염의 정도는 누구로 결정할까요? 아까 우리 저기 위에 있던 페더 있었죠. 페더. 페더의 값을 10밖에 안 나왔으면요. 이보다 훨씬 덜 뿌였을 거예요. 20보다 더 많이 넣었으면 더 많이 뿌였겠죠. 페더 값을 넣어서 그런 것이고요. 깜빡깜빡이는 부분에 영역 선택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D. 검정색이 너무 진하지 않습니까? 이 검정색의 오퍼시티를 좀 내려볼게요. 적당한 색깔로요. 저는 한 70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동 툴 V 눌러서 V 눌러서 V가 안 된 경우 언제라고요? 한영키를 바꾸셔야 합니다. 한글 상태일 때 안 눌러질 거예요. 한영 눌러서 영문 상태 때 눌러질 것입니다. 한 다음에 얘를 옮겨갑니다. 슬슬슬슬슬슬.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 있어야 합니까? 제일 뒤에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요 그림자 레이어를 제일 마지막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한 가지의 방식이에요. 됐죠? 다음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잠시 현재의 그림자를 눈 감겨주세요. 오늘 이제 뒤쪽에서 수업 나갈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먼저 할 겁니다. 눈 감기시고요. 새로운 빈 레이어 한 개를 다시 또 만듭니다. 두 번째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빈 레이어 한 개를 또 생성하세요. 한 다음에 꼭 그림자를 동그랗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난 싫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왼쪽에 여러분들 라조 툴 중에서의 자유형 라조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올가미 툴 중에서 자유형 라조를 선택하신 다음 얘도 가급적 그림자가 선명하다면 모르겠지만 좀 더 뿌연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페더를요 조금만 넣어줄게요. 5만 넣어줄게요. 5. 자, 자유형 라조입니다. 페더의 값을 5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림자를 내 마음대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 그림자 지금 어디 있나요?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요? 그쵸? 그럼 우리의 얘 그림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맞죠? 그럼 그림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유형 라조로 만듭니다. 했죠? 검정색을 넣겠습니다. 어디다가요?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어디 부위를 요만큼의 부위를 어떤 색깔로? 검정 색깔로 뭐 할 겁니까? 채울 겁니다. Alt 델리트. 아까보다 훨씬 더 진하죠 색깔이요. 그쵸? 컨트롤 D로 영역을 해제하세요. 이 진한 색깔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해결할 것입니다. 보세요. 상단 위에 보시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어저께 사람의 신체를 보정하기 위해서 리커파이 명령을 본 바 있었고요. 오늘은 어디 오느냐? 여기에 블루어라는 곳에 올 겁니다. 필터 메뉴에 블루어에 오시면 여기에 많은 블루어 있는데 블루어의 말뜻은요 흐림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흐리흐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려지는 것이 어떤 모양새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많이 쓰는 것 중 한 가지 모션 블루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자동차나 어떤 물체 빠르게 슉 지나갈 때 이미지 보시면요 잔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낼 때 쓰는 모션, 움직임의 흐림 효과.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 가우시언 블로우라고 해서 수치에 따라서 흐림에 대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가우시언 블로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블로우란 흐림 효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우시언 블로우 눌러보세요. 한 다음에 아래에 수치 보이시죠? 이 바를 오른쪽 조금씩 움직여 주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녀석이 뿌해질 때까지 옮겨가시는 거예요. 점점 뿌이시죠? 너무 많이 뿌이지면 번지니까 웬만큼만 해놓으시고 오케이. 너무 검정색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은 오파시티를 내리시면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정답은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자의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그룹에 의해 주어서 레이어를 관리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혼돈스러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사항은 잠시 쉬었다 할 건데요. 먼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학습하실 거고요. 5교시에 준비하셔야 될 184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봤었던 마스킹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마스크 기능은 먼저 한 가지만 짚으시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내 레이어 뒤에 있는 그림을 보이게 해주는 기능을 마스킹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검정색을 칠해 놓으면 내 뒷그림이 보이고 흰색을 칠하면 내 그림이 보이고 해서 이러한 그림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영역만큼만 쏙 그림을 집어넣어 줘라. 아까 우리 봤던 클리핑 마스크.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서 아래에 있는 그림 중 백밀러 그림 하나 하고요. 골프공 그림 한 가지를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자, 바로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졸리시면 지금 바로 이제 조금 주무셔야 돼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이미지를